혹시 촬영을 하시다가 카메라 발열 이슈 때문에 카메라가 꺼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는 좀 당혹스러워. 카메라가 멀쩡하던 것이 펌웨어 업데이트 한 후에 갑자기 발열 이슈가 생긴다거나 동일한 환경에서도, 아니면은 그날이 날씨가 별로 덥지도 않은데도 실내 촬영하다가 갑자기 발열이 돼서 꺼진다거나, 그래서 발열 이슈가 있는 카메라를 저는 그냥 배제하기로 해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카메라가 많이 필요한 뭐 예능 세팅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그 카메라 렌탈이나 이런 게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펜이 없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착하는 쿨링팬 형태의 아이템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발열 이슈가 없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촬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세대는 부착 방식이 조금 이 고무줄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 말 그대로 쿨링팬 기능만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앞에 방열 패드가 있고요, 펜이 있고, 펜 단계도 한 단계밖에 없고, 그 다음에 USB-C 충전인데 충전이 아니고 그냥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서 뒤에 V마운트 배터리에서 C타입으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 부착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쿨링팬을 가동하는 장치예요. 자, 요거는 찰탁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번 붙여놓으면 고무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뗐다 뺐다 하기도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서 항상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아주 불편한 제품이었는데, 이 고정으로 박아놓고 2시간 동안 돌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동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놓고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니 A7C, C2, A7M4, ZV-1 액티브 쿨링이 안 되는 제품에 액티브 쿨링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제품이라서 잘 활용을 했었어요. 이 제품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 일단 찰탁이 불편하고, 두 번째로 상시 전원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짐벌이나 이동이 많은 촬영 환경에서는 배터리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조금 불편했다, 요 정도였습니다. 특히 짐벌할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내장 배터리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두 번째 나온 건 울란제에서 나온 쿨링팬입니다. 자, 이거는 줄이 없고요, 그냥 얘 스프링으로 뒤에다가 꼽아버리면 되는 방식이고, LCD로 파워 1, 2, 그 1레벨, 2레벨 요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USB-C 충전 단자입니다. 이걸 쓰게 되면은 짐벌이나 이런 거 찍을 때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작동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배터리가 내장형이어서 배터리를 따로 들고 다니지도 않아도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배터리 용량이 작습니다. 이게 2단계로 돌리면 한 40분 정도 돌아갔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연달아 사용을 할 때는 중간에 얘가 배터리가 나가서 발열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카메라가 꺼지는 현상도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쿨링 패드가 없어서 그냥 공기만으로 바람만 불어주는 역할이라 이게 쿨링 효과도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하나의 단점은 제가 뽑기운이 없었는지 몰라도 LCD가 나가서 이게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있는지 몇 단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팬이 돌아가는 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시 전원 공급 장치가 아니라 충전할 때만 쓰는 거라서 얘를 켜놓고 이걸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게 오랜 시간, 장시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짧은 시간에 버스트를 사용을 할 때만 그때만 써야 되는 제품인가 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에는 이 친구, 짐벌에는 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다 커버하고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자, 신형 울란지 쿨링팬인데요. 똑같이 스프링도 굉장히 단단해졌고요. 그 뒤에 쿨링 패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오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뉴가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 따로 있고, 여기에 상시 전원을 연결하는 겁니다. 보조 배터리로 연결을 해가지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픽스샷이나 이런 거 할 때 끊임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예요. 근데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얘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부착을 시키면은 배터리 인디케이터, 배터리 용량까지도 나오고 1단계, 2단계 오토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스프링이 굉장히 세게 돼 있어서 소니 카메라 뿐만 아니라 캐논 카메라라든지 스위블 액정이 있는 카메라는 전부 다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됩니다. 하는 말은,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굉장히 스펙이 좋은 저가형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또는 크롭
카메라들이 있는데 쿨링 이슈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특정 환경에는 못 썼던 그런 카메라들을 장시간 촬영할 수 있게끔, 또는 뭐 4K 60p, 120p 약간 좀 카메라의 프로세싱 파워를 요구하는 촬영을 장시간 동안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는 거죠. 이거의 가격은 얼마냐? 5만원대입니다. ZV-E1과 FX3의 차이점은 뭐 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쿨링, 액티브 쿨링인데요. 이 ZV-E1을 사고 이 5만원짜리 쿨링팬을 붙이면 거의 FX3를 반값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반값에 FX3의 기능을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남는 장소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사진용으로 잘 활용을 하는 EOS RP, 요즘 중고값이 많이 떨어져서 한 70만원에 거의 새 것을 제가 중고로 들여왔는데요. 이것도 4K를 하다 보면 발열 이슈가 있는데 얘를 부착하게 되면 4K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개이득인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간단하게 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열 이슈 이걸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